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TX 관련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GTX 노선 중에 C노선, 네, 지금 화면에 C노선 부분에 대해서 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뭐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 이야기는 나오진 한참 됐죠. 예, 한참 됐는데 뭐 착공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땅값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다른 시각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 가장 큰 일단 이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될 게 그래도 쟤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뭔가 설득력이 있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예?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 예, 여기에 좀 저는 그 관점을 좀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지식에 대한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지식을 내놔도 금방 카피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찾아 또 다시 조합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AI가 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느꼈을 거예요. 그 뭐냐 AI에서 오는 한계성 그리고 그 거짓말을 참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걔는 AI는 이걸 거짓으로 알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걔가 수집한 정보에서는 이게 진실인 거야. 내가 너한테 지금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책 같은 경우는 책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내는 진입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담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 검증을 통해서 그 담는 거죠. 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 하도 이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뭐 방송 못지않은 뭐 그런 흉내를 많이 내는데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뭐 필름값도 비쌌고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더라도 필름값도 비쌌고 뭐 여건이라든지 장비값도 장난이 아니었죠. 뭐 단적인 예로 뭐 자막 처리기만 봐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비디오 화면에다가 넣는 자막 있죠? 우리 단순한 그 자막 처리기만 해도 그때도 가격이 굉장한 호가였어요. 그래서 비디오 편집 하나 해주면 받는 돈이 그 우리 어디야 저기 예식장 가가지고 촬영해서 이렇게 받는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일단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도 100만 원 못 받죠. 아니 뭐 알아서들 찍고 알아서들 편집해서 더 잘하니까. 그만큼 이제 장비값도 비쌌고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죠. 우리가 붓글씨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우기가 안 되잖아요. 한번 잘못 쓰면 종이값도 비싸니까. 그래서 끝없이 연습해서 딱 한 번에 잘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신뢰도가 지금 많이 없어졌죠. 언론사들도 뭐 개나 소나 다 언론사고 뭐 다 방송국이고 뭐 다 저기다 보니까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권위가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GTX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방송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GTX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하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GT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각자 뭐 어디 아파트가 좋다, 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고 노선이 어디로 가고 뭐 하여튼 다 이야기를 해봐도 핵심, 딱 하나 핵심. 그 핵심을 모르니까. 왜? 본인들이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자료만 모아봤지. 그 자료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자료가 진짜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뒤책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분 지났는데 15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30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갤럽의 이런 조사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호감도가 35%예요. 호감 가지 않는다 48%, 한동훈이 33%, 이재명 29%, 호감 가지 않는다가 61%. 야,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이 누구였는지 참 신기할세. 신기해요. 한동훈 뭐 저하고 이제 그 나이도 같고 같이 같은 나이대고 뭐 자녀들도 아마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른가 비슷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빠른 것 같고, 뭐 그 사람은 장관이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놈이고, 하지만 같이 늙고 있다. 너나 나나 뭐 대머리 똑같고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뭐야, 이 당사자들은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은 뭐 인정하려고 하겠죠. 자기 좋은 쪽으로만 보는 거죠. 여기 호감 가지 않는다라는 건 안 보이는 거죠. 이 부분 안 보이고, 야 내가 1등이야, 호감도가 1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게 있죠.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한 게 그 어떠한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이 그 우리가 기계하고 다른 게 뭐냐면, AI와 다른 게 뭐냐면 거짓말을 진실로,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가 말한 그 허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그 진짜 책들도 많았죠. 근데 확실히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제 확신을 가져요, 자기가.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추상적인 거에 대한 믿음에 더 많은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괜히 여성 비하가 아니라 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많아요. 점 많이 보죠. 점을 왜 봐요? 그 진짜 되지도 않는. 그런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뭐야, 내가 그래 올해는 잘 된대. 신랑이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어떤 그러한 그 자기 체면 효과가 우리 인간들한테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죠.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게 이제 점쟁이들이고. 자,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많이들 또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GTX가 그래요. 지금 GTX가 우리 그 잠시 지금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이제부터 GTX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도 뭐 가시화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2028년 개통 목표로 연내 착공. 그러면 2028년도에 개통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2028년보다 빨리 개통되지는 않아요. 일단 그 이후에 개통이 되고 4조 6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그 수원에서 또 뭐예요, 상록수 해가지고 인덕원을 지나서 덕정, 의정부 위에 덕정. 저는 덕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본 걸 제가 웬만한 데는 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별 기억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인덕원은 잘 알죠. 과천청사하고 인덕원은 잘 알죠.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도 뭐 큰 집이 큰데 여기 계셔가지고 여긴 좀 잘 알죠. 수원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1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한다. 그거예요. 1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이 이제 착공이 돼서 뭐 되게 되면, 그죠? 음마 아파트 지하로 해가지고 이제 가겠다. 뭐 이런 건 거죠. 그 음마 아파트에 뭐 GTX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뭐 프랜카드 붙었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집값이 오른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이런 기사를 한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신문에까지 다시 기사화해서 낸다라는 것은 기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광고죠.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지금 보면 미국 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는 미국 기지에 이제 그 개발될 부지, 캠프 라과디아, 어색해요. 캠프 라과디아, 3만 메다 제곱 규모의 뭐하고 이제 공원하고 뭐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3만 메다 제곱이라고 해봤자 뭐 10,000평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도 이것보다 커요. 하여튼 뭐 예술의 전당, CGV 뭐 이런 게 다 들어선대요. 들어서서 이제 GTX-C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를 깔아주죠.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와, 여기에 뜬다, 여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이 기사를 깔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기사를 가장 좋아하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 인근에 있는 사람이겠죠. 의정부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이 GTX-C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아까 제가 말한 그 갤럽에서 나온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믿는 거죠. 이 기사가 좀 과장되어 있고 좀 현실성하고 좀 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좋은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땅을 비싸게 팔거나 내 집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니까 자꾸 이것을 갖다가 그 사실화해요. 이런 사실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 기사라는 힘으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주고 쓰는 기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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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자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광고죠. 뭐 다들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익숙해 있죠. 예, 광고하고 기사하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아까 댓글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을 확대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들 거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교통망이 광역 교통망이 좋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빨대 효과라고 하죠. 중심지하고 예를 들어서 외곽지하고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권이 중심지로 온다. 그죠? 인구가 오히려 중심지로 빨린다. 대도시로.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예요. 이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처음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분이고 평범한 분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좀 부동산에 관심 있어서 뛰어다녔던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빨대 효과라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바뀐 게 뭐냐면 자 내가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빨려 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나오는 것도 있죠. 예, 교통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무조건 그 우리 예전의 기준으로 빨대 효과가 돼서 이쪽 도시는 완전히 뭐 피폐해지고 작은 도시는 피폐해지고 큰 도시만 커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경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비싼 거는 중심으로 가고 싼 거는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뭐예요? 식당들. 식당들이 지금 외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중심보다. 예전에는 외곽에는 식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90년도 초반엔 그때 처음 가든이라는 거 나왔을 때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저 가든이 장사가 될까? 누가 저기 가서 밥을 먹지? 버스 타고 가나? 걸어가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차를 타고 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든이 생기면서 우리 외곽에 없었던 모텔들이 생겼죠. 러브 모텔이라고 하는 참 이름도 참 좋아요. 그 당시가 우리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시골에 그 농사짓던 땅들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죠. 어찌됐든 이 교통망이 그 연결된다라는 것은 도심의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데 꼭 아셔야 될 게 과하면 넘쳐요. 즉 강남으로만 다 몰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이제 정점을 지나면 우리가 그 블랙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 그럼 얘가 뭐 영원히 빨아들일 것 같아요. 어떤 인계점을 넘어나면 다시 폭발하죠. 이 자체가.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도 보면은 너무 고도화되고 너무 집중화되다라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제 GTX 가지고 그 수도권에 특히 이제 안 팔리는 지역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GTX를 많이 강조해요. GTX를 많이 강조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외곽이에요, 외곽. 외곽인데 우리도 서울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충격적인 제가 봤었던 프랭카드가 뭐였냐면 김천 구미역 있죠? 그 KTX 뭐 벌써 이제 한 15년 됐나? 20년 가까이 됐나? 20년 가까이 되네요. 거기에 김천 구미역에 프랭카드가 뭐가 붙었냐면 KTX가 원래 거기 쓰기가 어려웠는데 KTX가 이제 정차하기로 한 거예요. 역을 신설해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대전에서 김천구미역 없이 바로 대구죠. 그런데 이제 그 억지로 이제 그 경상도에서 뗐어가지고 김천구미역을 만들었죠. 정치적으로. 그때 프랭카드가 뭐라고 붙였냐면 이제 뭐예요? 하여튼 이제 우리도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서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도 수도권이라 이거죠. KTX 타고 바로 갈 수 있다 이거지 서울을. 그래서 우리도 수도권이다. 의정부에서 뭐 강남 오는 거나 뭐 SRT 타고서 김천에서 가는 거나 뭐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부터 좀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5분이네. 아이고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여기 의정부라 그래요. 이제 이 GTX가 광역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이 원체 지역이 머니까 그죠? 외곽 지역이 머니까 수도권의 범위, 그러니까 서울에 올 수 있는 범위를 이 이제 GTX로 이제 광역교통망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건데 어디 갔지? 자 보세요. 핵심은 자 뭐 용인 성남에서 GTX를 탈까요? 아 의정부 가기 위해서 네, 탈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성남의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이잖아요. 그죠? 연신내 서울역에서 GTX를 탈까요? 거의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지하철이 싸. 더 많이 와. 그리고 여기 더 중간에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GTX를 타서 외곽으로 갈 사항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끝점을 봅시다. 덕정, 운정, 장기, 송도, 상록수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동탄. 그런데 동탄은 사실은 좀 저기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동탄은 실질적으로 이 전체 지역에서 동탄은 사실은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순위가 뭐냐면 혜택을 보는 지역이 동탄, 상록수, 송도, 장기, 운정, 덕정 순이에요. 운정과 덕정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정은 이제 뭐 일산이라든지 인천하고 좀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물론 뭐 거기가 더 시골이지 않냐 아니 시골인 것을 떠나서 혜택을 왜 못 보느냐 자 이 얘기를 드릴게요. 덕정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사가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핵심입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교통망이 좋아지면 오르겠는데 우리가 그 송도 지역의 아파트 값이 왜 동탄처럼 뜨지 못했을까? 우리 10년 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예, 운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왜 그렇게 그 호재가 안 생길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비슷한데, 그죠? 제가 바둑은 잘 못 두지만, 예, 거의 못 둬요. 그냥 집 두는 것만 알지만, 자, 바둑을 둘 때, 그죠? 똑같은 곳에 있어도 뭐예요? 뒷공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뒷공간이. 뒤에 배우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더 프리미엄을 얹고 비싸게 팔려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그죠?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나도 더 비싸게 팔고 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동탄 수원 쪽은 그나마 뭐예요? 밑에 다 여기 있죠. 우리나라의 시작이 제일 북쪽이 여기잖아요. 서울이잖아요. 지금 불행하게도 이게 지금 북서쪽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서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배우가. 여기 뭐 천안이라든지 뭐 여기 이천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계속 그 올라오는 수요가 있고 내려오는 수요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우리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 그죠? 예. 이제 송도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가면 바다죠. 없죠. 배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송도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예? 여기 집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걸 사줘야 되는데 자 부평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돈 좀 진짜 뭐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싶겠어요? 일로 가고 싶겠어요? 이리 가고 싶겠죠? 똑같이 돈 벌었어도 이리 가고 싶다고. 예? 지방에서 돈 버는 사람은 지방에서 돈 버는 사람은 올라오다가 아씨 서울 너무 비싸. 야 동탄까지. 야 수원까지. 예. 여기에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는데 그 이쪽 뒤쪽으로는 휴전선 뒤쪽으로는 왜 휴전선에 근접한 도시들이 크지 못하느냐? 배우가 없어서 그래요. 배우가 뒤에 배우가. 예? 여기서 못 사는 사람이 이리 가겠어요? 여기서 못 사는 사람이 돈 벌어서 이리 가겠냐고. 예? 어떻게 됐든 이 중심으로 오려고 하지. 그런데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이 내려올 수는 있어요. 동탄이나 천안이나 왜? 자기 고향이 밑에 쪽이고 이쪽에 또 뭐 많은 공장들이나 자기 활동 무대가 다 밑에 있죠. 지방에 있죠. 그러니까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서 더 그러니까 집을 더 확장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막힌 거잖아요. 요 지금 하나가 아니라 오목을 보면 알겠네요. 오목을 볼 때 그죠?
내가 네 개를 놓으면 뭐예요? 네 개를 한쪽이 막힌다면 예? 단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자, 설명이 이게 좀 제가 앞에 폼을 너무 잡았는데 그럴듯한가 모르겠어요. 부동산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다들 그 우리 이제 배우 도시를 갖다가 뭐 이제 다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을 그 띄우기 위한 이야기만 해요. 띄우기 위하기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왜 송도가 못 뜨는지 송도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송도로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성남이 그랬어요. 성남이 강남에서 성남으로 갔었던 분들이 많이 후회했던 게 뭐냐면 그 지금하고 또 이제 벌써 많이 달린 30년 전 얘기니까 성남에서 분당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돈 주고 돈을 벌으면 분당에 프리미엄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당에 안 오고 어디를 목표를 둬요? 강남으로 둔 거죠. 강남으로 가니까 성남이 이상하게 됐죠. 섬이 돼버렸죠. 동떨어진 곳이 돼서 당시에 30년 전에 성남으로 간 분들이 집값 안 올랐다고 많이들 후회했죠. 오히려 호평이라든지 별내 이쪽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이쪽 뒤로 강원도잖아요. 인구가 별로 없고 어떤 산업시설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거의 끝판이에요. 끝판. 여주, 이천 여기가 사실은 거의 끝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이 과거에 그 경부선 축으로 동탄이 그 굉장한 그 각광을 받았고 지금도 집값 거품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변에 빨아먹을 데가 많은 거예요. 이 동탄은. 그런데 이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종점이기 때문에 뭐 기차를 타면 빈자리는 많아서 좋아요. 종점은. 그런데 우리 노선도 보면 종점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할 때들 보면 좀 과거의 지식 가지고 자꾸 울거먹어요. 기준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런 거 하고 벌써 이제 23분이나 됐는데 이런 노선 발표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땅값을 올리는 게 정부예요. 정부는 국가는 땅값이 올라야 돌아간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금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부동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하고 틀려요. 저도 혼돈했을 때 예산하고 세금을 걷는 거하고 그죠? 예산이라는 거는 세금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잡죠. 뭐 채권도 발행하기도 하고 뭐 다른 데서 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순수하게 걷어들이는 것 중에 민간한테 세금을 걷는 금액 중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100조라는 돈이 부동산에서 나온다. 이 점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됐든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야 이건 공정의 시대가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동 분자들이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무조건 개발 호재를 만들어서 정부는 올리려고 한다. 그럴 때 돈을 벌 수 있느냐? 참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몸풀기 요즘 몸풀기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많아지면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지 공급이 많아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지 이야기를 언제 좀 제대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20분 이상을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